이번에는 그 속초 실향민의 그 음식 문화와 민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음식 문화.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실향민 음식 문화라는 것이 속초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중에 속초로 이렇게 정착했던 실향민들이 고향에서 해먹던 어떤 음식들을 문화를 속초로 가지고 와서 또 전승을 하고 이것이 또 창조적으로 또 바뀌고 하면서 그 속초의 고유의 어떤 실향민 음식 문화가 만들어졌죠. 그 실향민 음식 문화를 좀 살펴보면은 원래 그 실향민들의 고향이었던 함경대 음식 문화의 어떤 특징을 좀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동쪽과 서쪽의 이 음식 문화의 풍이 많이 좀 다르다 그럽니다. 그래서 평안도와 구별돼가지고 함경도는 잔 기교가 없고 시원시원하고 이제 스케일이 크고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좀 맵고 짜은 어떤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게 함경도 음식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초에 들어온 어떤 뭐 실향민들이 주로 이제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쪽에서도 내륙 쪽의 음식 문화보다는 바닷가 쪽 음식 문화들이 속초에 많이 전해 들어왔습니다. 몇 가지 이 함경 그러니까 실향민 음식 문화를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속초의 실향민 음식의 대표적인 걸 꼽으면은 아마 그 함흥냉면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함흥냉면이라는 게, 이 함경도 뭐 함흥지방에서 먹던 냉면이 아닙니다. 거기에서는 함흥냉면이라는 말은 없고, 그 월남한 실향민들이 그 함흥 이름을 붙여가지고 함흥냉면이라는 말을 붙였고, 대신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녹마국수, 감자 녹마국수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녹마국수는 그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찰지고 쫄깃쫄깃하고 그런 씹는 맛으로 사실은 이제 먹게 되죠. 냉면 하면은 이제 평양냉면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고 메밀로 면을 뽑았습니다. 근데 메밀도 귀하고 그 이 감자가 많이 나는 곳이라서 그걸 살려서 이제 냉면을 만들었던 것이죠. 국수를 뽑았던 것이죠. 특히 함흥냉면의 특징은 그 회냉면이죠. 그러니까 면 위에다가 고명으로 그 이 생선회를 얹었습니다. 그래서 가재미나 뭐 가오리 같은 것들을 얹었는데 그 이 가재미나 이 가오리 이 회 이런 것들이 귀하기가 점점 귀해지면서 명태회 무침, 지금은 그 명태회 무침을 올려서 나옵니다. 특히 최근에는 이제 그 함흥냉면이 아니라 속초 코다리 냉면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성업들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음식 문화의 이 전파력도 참 뛰어나고 되게 창조적이죠. 말 한마디 속에서도 또 달라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창조적인 어떤 변화가 음식에서 또 실향민 음식 문화가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다. 그게 이제 함흥냉면의 어떤 지금 모습입니다. 자, 실향민 음식을 또 얘기하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그 순대죠. 1996년 그 설악 눈꽃 축제를 할 때 이 함경도 출신 그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야, 우리가 뭔가를 좀 하나 해보자고 해서 아바이 순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식을 한 게 처음 공개적으로 이 지역에서 아바이 순대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입니다. 우리나라 이제 순대는 그 남방계와 북방계가 좀 나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 북방계는 선지보다는 이런 그 뭐 다른 야채나 이런 속들을 더 많이 넣는 스타일로 만드는데 원래 아바이 순대는 돼지에서 대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순대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창은 그 돼지 한 마리당 50cm에서 한 1m 정도밖에 안 나오는 아주 귀한 건데 다만 지금 이제 대창은 이제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좀 작은 순대를 좀 하고 있고요. 순대 중에는 또 그 속초를 대표하는 오징어 순대가 있습니다. 속초의 관광 음식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197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관광이 이제 먹거리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설악산을 대표하는 것은 그때 당시 뭐 도토리묵 정도나 뭐 표고덮밥 정도만 알려졌고 그랬는데
이게 관광 음식들을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뭐 대표 음식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속초에서 내놓은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오징어 순대입니다. 그래서 그 초창기 때는 한 20가지 어떤 뭐 야채나 이런 맛있는 걸 넣어가지고 오징어 순대를 좀 더 명물로 만들었고,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들이 이어져서 그 속초시장이라든지 일부 오징어 순대집에서는 직접 오징어 순대를 자기가 만들어서 내놓습니다. 그래서 집집마다 좀 다양한 어떤 오징어 순대를 맛볼 수가 있죠. 이 오징어 순대는 우리 함경도에 둔 그 순대 문화, 뭐 그 명태 순대라든지 뭐 아바이 순대라든지 이런 그 순대를 만들던 문화가 속초에 와서 속초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순대를 만든 것이 아니냐, 시장민들이 좀 그렇게 여겨집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함경도 그 음식에서 비롯돼서 속초의 시장민 대표 음식이 된 것들이 이제 식혜입니다. 이 식혜가 발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엔 소금이 우리 먹던 쌀이나 국물값보다 비쌌습니다. 그래서 이 소금을 항상 아껴야 되고, 소금을 적게 쓰려고 하면은 오히려 국물로 발효시키면은 소금을 적게 쓰면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식혜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요. 함경도 이 식혜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는 좁쌀을 많이 쓰고,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밥을 많이 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속초에서 일반적인 식혜라고 하면은 함경도식 좁쌀 식혜,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속초의 이 식혜라고 하면은 그 뭐 햇대기라는 어떤 생선을 만든 햇대기 식혜, 가자미 식혜, 그 다음에 명태 식혜, 그 다음에 또 도루묵 식혜, 또 그 명태 아가미로 만든 뭐 서거리 식혜, 고등어와 이면수 같이 기름진 생선만 빼고는 모든 걸 다 식혜로 담글 수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 문화로서의 어떤 식혜가 지금 이제 실향민들의 음식 문화, 함경도에서 전해 내려온 그것이 속초에 남아 있는 곳이다,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실향민들이 그 속초에 지금까지 전해놓은 곳 중에서 북청사자 노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 북청사자 노름이 이 전쟁 후에 이 남한 땅에서 가장 먼저 공연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속초입니다. 그 1957년 정월 대보름 때 이 북청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이 북청사자 노름을 공연을 했습니다. 이분들이 이렇게 57년에 북청사자 노름을 공연을 했던 거는, 북청 사람들은 이 단결심이 강해가지고 어디 다른 지방에 가면은 자기들 사람끼리 이제 뭉칠 수 있는 이런 마을 회관들을 이렇게 짓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, 이 마을 회관이 있던 것들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그 북청 회관을 짓느라고 이 북청사자놀이 공연을 하면서 그 당시 배선주라든지 또 같은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정월대보름 공연으로 북청사자노름 공연을 했습니다. 북청회관에서 이 북청사자노름을 전수를 하고 했는데 60년대 들어가지고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속초의 북청 사람들하고 서울의 북청 사람들이 같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민속경연대회 출품을 해요. 경연을 하면서 상도 받고 60년대 말쯤에 무형문화재로 북청사자노름이 서울을 전승지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고, 그쪽 중심으로 해서 북청사자노름이 전승이 되고, 이 속초에도 이 북청사자노름을 계속 전승을 좀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썼는데, 그 80년대, 90년대까지도
거의 전승이 좀 안 됐어요. 그래서 2005년이 되어서야 여기 이제 속초 문화원하고 여기 이 공연팀, 예, 풍물 공연팀, 그리고 이제 그 함경남도 출신들 2세들,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북청사자노름을 다시 배우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속초사자놀이라고, 예,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2019년 작년이죠. 작년에 2월달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돼서, 예, 속초에서도 이제는 무형문화재로서 전승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원형인 그 북청사자노름이 속초사자놀이로 이렇게 발전해온 것은 어쨌든 60년의 세월 동안에 이 북청이 아니라 속초라는 이 시향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로서, 예, 사자노름이 발전한 것이다. 그런 좀 큰 의미를 좀 갖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북청사자노름과 또 함께 이 신앙민의 대표 또 민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돈돌라리라는 민요입니다. 북한에서도 참 대표, 예, 민요 중에 하나였나 봐요. 그래서 탈북 세터민들도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이 돈돌나리를 좀 볼 수 있고, 90년대에는 이 돈돌나리가 없어질까봐 어떤 이 선생님이 청호초등학교, 그러니까 아바이 마을에 있는 청호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돈돌나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, 예, 했던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리라리라리 돈돌라리요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모래 청산의 돈돌라리요 모래 청산의 돈돌라리요. 이게 이제 북청의 원래 이제 민요로서 봄에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이 바구니를 들고 뭐 여인네들이 이제 같이 부르는 것부터 유래된 노래다 하는 게 이 돈돌날인데, 일제 강점기 때는 이 동틀날이다, 그러니까 해가 뜨는 날이다, 그러니까 해방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노래다 해가지고 뭐 의미를 좀 이렇게 가졌고, 사실은 뭐 또 지금 또 우리가 돈돌날이를 저렇게 부르는 거를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뭐 시향민들의 아픔을 좀 딛고 뭐 이게 뭐 이 남북 화해와 뭐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통일의 노래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돈돌라리라는 어떤 신앙민의 민요, 이것이 지금 주는 의미는 정말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분단이라는 것들 시대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이뤄야 될 남북의 어떤 화해와 이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신앙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적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.